네, 안녕하십니까. 깡세컬러 강재훈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생각보다 좀 하락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우선 이제 상단 자리가 막혀있던 상태는 거의 비슷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하웨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뭐 반도체 이런 쪽에서가 이제 수급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 부분이 지수를 좀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선은 이제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우선은 코로나19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이번 주부터 어느 정도 드러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는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드는데, 우선 어제 시장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저희 지수 같은 경우는 1.48%라는 이제 급락으로 또 나타난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2210포인트를 소폭 하회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은 6조 3천억 정도니까 이제 거래대금 뭐 그렇게 크게 실리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었고,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가장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우선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3천억 정도의 매도를 나타냈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기간 역시도 5,200억이라는 매도를 함으로써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에서 대규모의 매도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8천억이 넘는 매물을 쏟아냈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이 지수의 하락을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되고요.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선물도 이제 하락이 좀 더 나타나서 1.7%라는 급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97.8포인트까지 내려와서 마감되는데,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거의 만각에 가까운 매도를 나타내다 장 마감 무렵에 이제 6,700개 정도 매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할 때 이제 미결제를 증가를 시켰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를 하게 될 경우는 미결제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신규 매도를 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으로 봤다 이 부분이 현선물에서의 동반 매도 이렇게 나타난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적 매도가 23,500개까지 늘어났는데, 최대로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도 포지션 더 취한다면 한 15,000계약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시장과 동반해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는데, 거래대금은 7조 4천억으로 여전히 코스닥 시장이 거래대금은 거래소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여전히 이제 동반 매도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었는데, 앞전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동반 매도가 약했다. 이 상태에서 개인들의 매수세로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흐름이 코스닥에서는 가능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졌다는 부분과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의 매도 규모를 확대했다.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결국 코스닥 지수도 1.4%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중국을 보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뭐 홍콩이라든지 대만 그 외적인 국가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도 중국 증시는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우선은 하웨이 관련해서 미 상무부에서 이제 특별 라이센스를 뭐 부과를 한다 하면서 규제를 확대한다 이 부분이 전일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하락의 주 요인으로 작용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재를 뭐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지금 당장 시행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중국에서의 경기가 워낙에 그렇게 뭐 탄탄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미국에서의 수입품 자체를 어느 정도 관세를 해장으로써 중국의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빠지지 않게끔 한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양해가 연기를 하느냐 뭐 일정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느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양해에서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필 것이다 라는 기대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이런 쪽에서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실물 경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지표가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락이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하락을 좀 더 나타냈다가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이면서 혼투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우지수가 0.56%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일 국내 증시가 장중에 미선물을 0.6에서 0.3% 정도 선반영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국내 증시가 오늘 소폭의 반등이 가능하다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미국 증시에서 하락이 가장 컸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애플이 이제 실적 가이던스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영향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전부터도 계속 반영은 되었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부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금 가격이 고가를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역시 시장에서 강세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는 건데, 달러가 강세 구조를 어느 정도 다시금 탈피하는 과정이 나타나줘야지, 그래야 외국인들이 환차 이익을 보거나 또다시 국내 증시에 대한 경기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의 이제 경기 기대 지수라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오늘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번 주 발표가 되고, 이제 다음 달 초까지 대부분의 이제 실질적으로 구매자 관리수 같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는 시장에서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실물 경기로 얼마큼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 당분간은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를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원달러 환율 한번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을 앞서도 말씀드렸다, 지수가 지금 현재 2250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하려면 원달러 환율이 박스권의 중간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라든지 이 부분이 나타나지 못한다고 되는 케이스인데, 그러면은 시장에서 결과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윗자리 1195원짜리 때 전후까지 열어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쪽으로 가게 된 다음에 꺾이는 과정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역시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이 얼마큼 나타나느냐, 이 부분으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게 된다면 그때는 시장에서 다시금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도 앞전에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달러 인덱스라든지 현재 중국에서의 경기라든지 대규모 부양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원달러 해도 밑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을 좀 제한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일 지수와 업종별 흐름을 보도록 하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IT였기 때문에 IT 쪽에서 하락이 가장 컸다 정도가 되는 케이스고요. 그 외로는 대부분이 시장 대비했을 때는 크게 하락은 제한적이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나머지 업종들이 하락이 나왔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도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베이시스가 개선되는 과정이 나타나줘야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에서 당분간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에서의 추가적인 매물이 더 떨어지느냐, 아니면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 전반적으로는 상승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IT 쪽에서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IT 부품 쪽에서 하락이 셌다, 이렇게 되는 반면에 그 외적인 쪽에서는 하락이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볼 때 어제 외인들이 시장에서 3,000원 정도의 매도를 했다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가 약 3,000원 정도의 매도를 했다가 되고, 그 외로는 아난티 같은 경우가 개별주로 약 310원 정도,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종목에서 가장 매도가 크게 나왔다가 된 쪽이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LG 이노텍 정도가 되는데, 이쪽에 이제 개별적인 애플에 대한 악재가 반영이 되었다 정도, 그래서 약 1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 그 외로는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기관에서도 역시 프로그램 매도가 전반적으로 다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동반 매도가 많았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를 보게 되면은 매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카카오, 그다음에 세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LG 플러스, LG 화학 이런 쪽으로 주로 매수가 들어오게 했었는데, 동반 매수는 거의 없었다 되는 케이스였고요. 아무래도 들어왔다가 된 쪽이 실적이 잘 나왔다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 이쪽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쪽으로 유입이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였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간다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우선은 상단 자리대에서 맞고 떨어졌다는데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가 회복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성장이 어느 정도 더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실적이 좀 더 빠르게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논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는 2020년 1분기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2020년 1분기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확연하게 시장에서 실적이 더 크게 급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아주 강하게 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소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앞서도 말씀드렸지 현재는 삼성전자가 얼핏 보게 되면 일봉사에서 쌍봉 형태를 살짝 만들어 놓은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58,000원 전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을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조정을 이 구간에서 마무리할 거냐 아니면은 조정 이후에 다시금 윗자리를 돌파하는 과정이 나타날 거냐 삼각 패턴의 형태라는 점에서 우선은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고 가는 힘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그 외적의 시총 상위주들이 받쳐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오히려 시장에서의 조정이 양호해질 수 있는데 앞전에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충격이 전체적으로 지수가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중에 58,000원짜리대에서 지지를 대느냐 이 부분이 지수 회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연결 선물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연결 선물지수를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위아래 변동이 아직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전에 급락을 하고 그리고 급등을 하면서 앞전 이제 중국에서의 춘절 연휴 전에 시장에서 하락했던 자리대까지가 다 메워진 것이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윗자리가 못 나온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다시금 세경의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어저께 이탈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추세를 바로 복귀한다 이 부분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이 과정이 이제 가파르게 나오느냐 완만하게 천천히 나오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가파르게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완만하게 시장에서 흘러내리면서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물지수로는 이제 최소 295포인트 전후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해서 뭐 크게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를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비슷한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현재는 앞전에 움직이던 채널 패턴 형태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반등도 빠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급락도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패턴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장에서 패턴을 바꾸려면은 쌍바닥을 만들면서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반대되는 채널 패턴을 형성한 뒤에 다시금 윗자리에 넘어가는 그 과정이 현재는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수상으로 볼 때는 뭐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부족하다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수급 자체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상승 기간 그 다음에 외국인 지금 현재는 개인인데 개인들의 비중이 높다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지수를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개인들의 지수를 끌고 가는 힘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던질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되어 있고 외국인도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에서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될 경우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2250포인트를 올라갈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빠르면은 그 구간대에서 윗자리로 강하게 돌아간다 이런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숨고르기와 추가적인 조정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에 코스피나 거래소나 소형주 쪽에서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가 약간 변동이 많이 생기는 케이스인데
코스닥 100 지수, 그러니까 코스닥 내에서 시총이 높은 쪽을 보게 되면 현재 상가 패턴 상단을 맞고 내려온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똑같이 추가적인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그때 방향을 잡을 것으로 거의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 지수는 똑같습니다. 2190에서 2170인데 지금 현재는 2210포인트 전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로 위로 가기보다는 하단 쪽이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양책이 발표되는 2월 말 양해가 일정대로 진행이 되게 될 경우인데 이렇게 될 경우는 2월 말에서 3월 초 이때라 모멘텀 형성이 가능하다가 동일할 것 같고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이시스가 개선되느냐 추가로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1조 정도가 되는데 그 물량이 다 나와서 나중에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 전부터 돌아갈 수 있느냐는 베이시스 문제이고 환율 자체도 여전히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환율이 꺾일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 쪽에서의 수급이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개별적인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는 나타날 수가 있지만 시장 전체를 강하게 끌고 가기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 반등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앞전 지난주부터 일부 현금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적극적으로 그 현금을 바로 쓰기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쓰는 전략 이대로 가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